이스라엘이 유엔의 휴전 요청을 뿌리침에 따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본격적인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린 이후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공습하며 확전을 각오한 분위기인데요. 24일 유엔에 파견된 이스라엘 대사는 하마스를 지구상에서 몰아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유엔 사무총장까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세력의 배후로 지목되는 이란도 전쟁 개입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진영과 중동 세력 간의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참전 또는 지원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민국이 개입할 가능성과 명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까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양국이 서로 간의 활발한 무기 수출과 수입을 이어오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가장 구체적인 예시로 대한민국의 FA-50에는 이스라엘 엘타의 ELM-2032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과 인연을 맺은 이스라엘 엘타는 KF-21 보라매의 A사 레이더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시 우리 기술진들은 미국의 급작스러운 기술 이전 거부로 전투기용 A사 레이더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엘타가 선뜻 A사 레이더 시험장을 빌려줬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고 현재는 KF-21은 물론 FA-50용으로 소형화한 A사 레이더를 개발하기까지 했죠. 또한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방산무기를 수입하는 주요 고객이기도 합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스라엘은 3,800억 원 상당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 현장에 배치했으며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방산 강국으로 거듭난 시기였던 최근 10년 동안은 무기 수출액이 3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인연은 생각보다 오래되어 한국전쟁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48년 이스라엘은 건국과 함께 한국과 수교를 맺었으며 1962년부터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상호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미약한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주요 협력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는 전통적인 우방국가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이스라엘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의료와 식량 등 상당한 지원을 보내왔고 한국 역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제3차 중동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은 아랍연합이 여러 나라의 장갑차와 탱크를 사들인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에 따라 기갑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이 현재와 같지 않았다는 점이죠.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서방 국가는 산유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M4 셔먼 400대를 수출했던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전 차를 개조하여 만든 M50, 뱀51 슈퍼 셔먼을 활용해 제4차 중동전쟁까지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두가 자신들을 외면할 때 도와준 대한민국을 남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후 이스라엘은 분쟁 지역에서 노획한 소련 전차의 데이터나 실전 기록을 공유해 주었고 이는 대한민국 국산 전차 개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로도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북한과 아랍연합을 견제한다는 비슷한 목표 아래 방산 분야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트너십은 전쟁으로 뒤숭숭한 현재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죠. 외신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친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는 양국이 역사적으로나 외교, 안보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유엔 결의로 건국했다는 비슷한 역사가 있으며 건국 직후 국가 전망을 위협받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등에 둘러싸여 외교와 안보 양쪽에서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랍연맹과 오랜 적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마스를 비롯한 테러 단체의 위협과 크고 작은 분쟁으로 피해 역사를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한 페이지듯 이스라엘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위협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의 동병상련의 기치를 느낀다는 해석도 무리는 아닌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추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외교 관계의 우호성이 참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국가라 하더라도 전쟁은 당장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경우 과거의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당장 전쟁의 배후로 지목되는 국가부터가 북한과의 군사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최근 몇 년간 이른바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으며 이란제 무기들은 과거 레바논 전쟁이나 하마스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타격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의 주역인 하마스와 참전 여부가 주목되는 헤즈볼라 모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런 이란과 북한의 커넥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란이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과 가깝고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가깝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내용입니다. 일례로 최근 이스라엘이 압수한 하마스의 무기에서 북한제 무기 파편이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직접 지원하거나 참전하기엔 명분이 작고 실익이 없습니다. 바로 중동과 대한민국의 관계 역시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초대규모 토목 사업을 거의 한국에 발주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UAE 역시 무기 교체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10월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 2021에 UAE가 장관급 실무자를 대거 파견 우리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KF-21부터 한국형 항공모함까지 방산 시스템 전체를 한국산으로 바꾸려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우리가 이런 파트너들과 등을 지면서까지 참전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큰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도 실익이 없음에도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를 동정했습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에도 우리 국민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홍콩 자치정부와 중국을 비판했죠. 또 2012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수많은 미얀마인이 학살당하고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아픔에 공감하며 연대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번에 발생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경우 선과 악의 경계를 나누기 모호하고 아주 먼 과거 그들의 앙금까지 우리가 헤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마스의 조직적인 학살극으로 이스라엘 민간인이 무참히 희생당한 참사였던 만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지지의사를 밝혔던 것인데요. 모든 명분은 소멸성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 멀리서 이 사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전쟁이 장기화하면 전쟁 당사국은 물론 대한민국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석유이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인데요. 이외에도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는 특수 품목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서 석유나 가스 시추에 필요한 특수소재 부품과 드론용 레이더, 항공기용 무선 방향 탐지기 등의 품목을 90% 이상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의존도 역시 90%에 육박합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네온과 크립톤을 비롯한 특정 품목들의 공급 부족을 겪었던 만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정 품목들에 대한 공급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확전과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스라엘이나 가자 지구가 원유나 천연가스의 생산지는 아니지만 아랍과 이스라엘의 소모전으로 불렸던 제4차 중동 전쟁이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를 불러온 역사가 있죠. 실제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전쟁을 빌미로 국제 유가를 조종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동안 온갖 경제 제재를 가하며 괴롭혀왔던 베네수엘라까지 섭외하여 유가를 방어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 만약 대한민국이 전쟁에 개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으며 중동의 많은 아랍 국가와도 척을 지게 됩니다. 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개입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고가 텅텅 빈 미국은 이스라엘까지 지원해야 하는 형국이며 대한민국의 도움 없이는 어떤 전쟁도 그것이 심지어 대리전이라 할지라도 치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일원이며 미국의 혈맹이자 이스라엘이라는 형제를 둔 우리가 이것을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대놓고 지원하기엔 중동 지역의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이 일궈놓은 자산이 사업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대규모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가 충분한 시간을 들였고 심사숙고했겠지만 최소한 이번 전쟁만큼은 명분과 실리를 잃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지뢰 제거, 전차나 방탄모, 방탄조끼 등 직접적인 타격 무기보다는 민간인을 살리는 방어적 무기 체계만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겠죠. 하루속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